빛이 완전히 사라진 지하를 걷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지하는 언제 계단이 나올지 모르고 언제 승강장에 튀어나올지 모른다. 게다가 실수로 넘어지거나 무언가를 밟았다간 자신이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는 채 역기에게 잡혀 찢어질 운명인 것이다. 때문에 진혁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이미 몇 마리의 역기가 지하로 들어와 진혁을 찾고 있었으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보통 시각이 차단되면 청각과 후각에 많이 의존하기 마련이지만 지금 이곳에선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미 역기들이 내뿜는 썩은 내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또한 역기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을 뛰어다니는 탓에 소리에 의지하지도 못한다. 그저 동물적인 감각에만 의존하며 역기에게 부딪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한쪽 손을 벽에 붙인 채 천천히 몸을 숙이고 바닥을 짚어본 뒤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다시금 손을 천천히 휘젓는 것을 반복했다. 와중에도 역기들은 사방으로 뛰어다니는지 간간의 비명소리와 함께 어딘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들도 들려왔다. 그럴 때마다 다른 역기들 역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들었기에 지하는 아수라장이었다. 뭔가 달려와서 부딪히는 소리와 물건들이 와르르 떨어지는 소리. 그러다 갑자기 진혁이 3m 앞에쯤 큰 소리가 나자 그는 소리 없이 자리를 피했다. 그러다 또다시 요란한 소리가 들리며 역기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들었다. 달려든 역기는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칠게 몸을 휘두르다가 별다른 게 잡히지 않자 다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엎드린 자세로 잠시 시간을 보낸 진혁은 다시 자세를 잡고 천천히 움직였다. 우선은 벽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이곳에 벽이라도 없으면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 운이 좋다면 이대로 여기서 빠져나간다면 역기를 따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진혁은 더욱더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손을 더듬거렸다. 하지만 한참을 움직여도 벽이 손에 집히지 않았다. 분명 굴러온 방향에 맞춰 그 이상을 이동한 것 같은데 벽 따위는 만져지지 않는다. 혹시 방향이 잘못된 것일까? 다시 방향을 조금 바꾸고 손을 휘저었다. 역시나 닿는 것이 없었다. 진혁의 등 뒤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헌데 역기들은 화가 났는지 더욱더 격렬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이 상태로 가다간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뭔가 방법이 필요했다. 그렇게 한동안 바닥을 더듬던 진혁의 손으로 무언가 닿았다. 벽이길 기대했지만 그건 깡통일 뿐이었다. 만약 급한 마음에 손을 마구 휘저었다면 큰 소리를 내버렸을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이다. 아찔함을 느끼고 캔을 피해 가려던 진혁은 생각을 바꿔서 조용히 캔을 집어들었다.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최선일 것 같았다. 진혁은 넓은 곳을 향해서 캔을 세게 던졌다. 그렇게 멀리 날아간 캔이 시끄럽게 떨어졌다. 그러다 특유의 비명 같은 노름과 함께 역기들이 마구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바닥을 굴러서 거리를 벌린 진혁은 역기들이 지나가길 기다린 뒤 곧바로 일어섰다. 그리고 멀찌감치 보이는 작은 빛을 향해 무작정 뛰어가기 시작했다. 해가 떨어져 사방이 어두웠지만 야투경을 착용한 상혁에겐 길이 명확하게 보였다. 때문에 가장 어두운 곳만 골라서 주저없이 나아갔다. 그 덕에 역기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뒤에 끌려가는 여자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긁히고 부딪혀도 참았고 넘어지지 않으려 길을 쓰고 뒤를 따라야 했다. 저기
조금 천천히. 여자는 말했지만 상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겁이 나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따라가던 여자는 다급히 움직이다 발을 헛디뎌 풀썩 넘어지고 말았다. 여자가 끌려오지 않자 그제야 상혁은 뒤를 돌아보았다. 일어나. 큰 소리는 내지 말고. 내 발목을 잡으면 그대로 목을 쳐버릴 테니 정신 똑바로 차려. 여자는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고 일어섰다. 왜? 손이라도 잡아주길 바래? 그 덜 떨어진 놈 말이야. 그놈 놀이개로 던져주지 않은 것만으로 고마워하라고. 그나마 똑똑해 보여서 데려가는 거지. 그러니 뭐든 도움이 되어야 한다. 쓸모없다 생각되면 주저없이 역기들한테 던져버릴 테니까. 거칠게 말한 상혁이었지만 상혁의 걸음이 조금은 느려졌다. 마지막 남은 온정인지 아니면 그저 역기들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한 선택인지는 알지 못했다. 상혁은 가만히 생각했다. 아저씨도 모든 걸 알질 않는다. 말해주지 않은 것도 있고 방법은 분명 있을 거야. 우선 마을로 가서 전부 뒤져봐야 돼. 분명 좀 더 효율적으로 이빨을 쓰는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만 알아내면 본격적으로 척살대를 만들어서 역기를 사냥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진혁이를 찾아내야지. 상혁과 여자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유유히 사라져갔다. 이미 해가 떨어졌어. 이제 가야 하네. 황반장이 말했지만 진아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때문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분명 올 거예요. 지금 떠나면 다시는 진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녀 역시 억지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보다 못한 상우가 진아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이끌었다. 우리 삼촌을 좀 믿어봐요.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돌아올 거예요. 우선 다친 애부터 치료해야죠. 수지도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말에 그녀는 마지못해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그 순간 저기 멀리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형체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건 확실했다. 혹시나 진흙일까 싶어 상우가 소리치랬지만 황반장이 나서서 조용히 시켰다. 쉿! 진혁군인지 아직 확실치가 않아. 역기일 수도 있고 상혁이란 사람일 수도 있어. 조금 더 지켜보자고. 가만히 형체를 지켜보고 있자니 확실히 움직임이 이상했다. 비틀대는 것 같기도 하고 꿈틀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한 움직임이었다. 역귀일까요? 상우의 물음이었다. 황만장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당장 출발할 준비를 마치고서 오돌의 전동차에 태웠다. 그 형체는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훨씬 느린 데다 비틀거리고 있다. 도저히 저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뚫어져라 보고 있던 진아는 얼굴이 화색게 돌며 작게 말했다. 진혁 씨예요. 비틀대며 걸어오던 진혁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진아와 상우는 서둘러 진혁에게 뛰어갔다. 고통을 참아내는 것 같은 진혁은 상우와 진아가 달려오자 놀라서 물었다. 뭐예요? 왜 여기 있어요? 먼저 가라고 했잖아요. 상우, 너 누나 데리고 갔어야지 뭐하는 거야? 그 말에 진아는 속상해하며 말했다. 이런 걸로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왜? 진혁은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역기 때 둘러싸였어요. 역기한테 당하면
무조건 죽는 거라고 수백 번 들었는데 뭐 이 정도면 기적이죠. 근데 나 좀 봐요. 이렇게 살아있잖아. 하지만 진혁은 고통 때문인지 얕은 신음을 내었다. 제대로 얘기해요. 어디를 어떻게 다친 거예요? 진아가 쏘아붙였다. 어두운 지하로 유인해서 잘 따돌린 줄 알았는데 한 놈의 눈치가 빨랐죠.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된 건지 무작정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다행히 잡히진 않았는데 근데 트럭에 치인 것 마냥 날아갔죠 뭐. 어떻게든 잘 빠져나온 것까진 좋은데 어디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엉망이네요. 그렇게 말한 진혁은 모두를 둘러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어보았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서.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다치긴 했는데 보세요. 저 이렇게 약속대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진혁은 울먹이는 수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황반장에게 목례를 건넸다. 다음으로 시연에게 환하게 웃어 보이고 상처 입은 소년을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상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고 당장 눈물을 떨어뜨릴 것 같은 진아와 마주했다. 둘 다 묘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둘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어색해하던 그때 상우가 진아에게 툭 던졌다. 준혁 삼촌도 오늘은 어리광 좀 부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진아는 떨어질 것 같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진혁을 세게 끌어안았다. 진혁은 약간 당황했지만 조심스럽게 진아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좋구먼. 황반장이 말이었다. 좋네요. 상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레 대답했다.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의 기쁨을 표현했다. 소녀는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자신을 쫓아오는 남자. 그의 눈에선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소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어딘가에 묶이기라도 한 것처럼 꼼짝도 못하는 소년에게 남자의 칼이 다가왔다. 칼에서 흘러나온 피들은 소년의 몸을 휘감았고 그 핏방울들은 마치 날이 달린 듯 소년의 몸 구석구석을 베어내기 시작했다. 온 사지가 찢어질 듯한 고통에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쉿, 괜찮아 이제. 안전해. 진정하고 누워있어. 진아의 말을 들은 소년은 정신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창고에 몇몇 사람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누워있었다. 소년은 그제야 간신히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었다. 지금은 새벽이야. 밤새 알았어. 많이 힘들지? 진아가 묻자 소년은 잠시 잊고 있었던 상처 통증에 몸을 움찔거렸다. 그리고 소년은 고통과 서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들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긴 한데 그건 천천히 하자. 출발하려면 아직 좀 남았으니까 좀 더 눈 붙여. 진혁 씨네 마을 도착하면 상처도 제대로 다 치료하고 그러자. 알겠지? 소녀는 눈물을 훔치고서 다시 눈을 감았다. 진아는 소년을 한참 다독여주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 쪽에 앉아있는 진혁에게 다가갔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좀 더 주무시지 그래요. 진혁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다. 원래 잠이 별로 없는 편이라 괜찮아요. 외곽이라 엮기도 없을 거고 사람이 얼마나 것도 아니니까. 진아씨야말로 푹 주무세요. 보니까 그 꼬마를 돌보느라
잘 못 자던 것 같던데. 진아 역시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할머니랑 오래 살아서 그런지 아침잠이 없어요. 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제가 딱 저 애들만 할 땐 진짜 사고뭉치였는데 자잘한 사고도 많이 치고 돌아보면 너무 철이 없었구나 싶기도 한데 사실 그땐 그래도 될 때잖아요. 놀러도 다니고 형제끼리 친구끼리 싸우기도 하고 넘어져서 엉엉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이 먹어가면서 조금씩 철이 들고 책임감도 생기고 하는 건데 저 애들은 철이 너무 빨리 들었네요. 어린애들이 누릴 수 있는 걸 못 누리고 강제로 어른 된 것처럼.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 가면 저 아이들만큼은 가진 짐을 다 내려놓고 평온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아 역시 같은 바람이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 없이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필요도 몸을 난도질 당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모두를 구하겠다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이 그러다 진아는 조심스럽게 진혁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나는 박수지. 9살이야. 얘는 조시연. 나보다 1살 어려. 우리 오빠는 박상우. 그리고 저 할아버지는 반장님. 그리고 진아 언니랑 진혁 삼촌. 이제 너 이름을 말해줘. 수지는 소년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조용한 도로를 달리는 전동차 위는 상쾌했다. 그랬기에 소년 역시 한층 좋아진 표정으로 대답했다. 윤성이, 한윤성, 10살이야. 어? 내가 맞췄다. 그치 수지 언니? 수지와 시연이는 사전에 나이를 맞추기라도 했는지 신나서 그렇게 떠들었다. 금방 친해져 기분 좋게 떠드는 아이들을 보니 새벽에 했던 말이 생각나 진혁의 기분도 좋아졌다. 하지만 윤성이가 입은 상처를 볼 때마다 속이 상했다. 어떻게든 상혁을 잡았어야 했는데 실패한 것이다. 자신의 형 때문에 윤성이와 같은 피해자는 얼마든지 생길 것이다. 그렇게 고심하던 진혁에게 황반장이 말했다. 조금 무리하면 저녁 먹기 전에 도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진혁은 곧바로 대답했다. 반장님만 괜찮으시다면 1시라도 빨리 도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챙겨온 식량이나 작기들도 포기한 덕분에 물자도 부족하니까요. 황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엔 쓸만한 물건들이 많았으면 좋겠구만. 내가 제조를 부리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한 법이라서 말이야. 만족하실 겁니다. 마을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장님. 진혁은 그렇게 말하고서 상우를 돌아보았다. 상우 너 공부 좀 했어? 상우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반에서 5등 안에는 들었었어요. 과학 동아리도 했었고. 진혁은 웃으며 말했다. 생긴 게 딱 그래 보이더라. 너 반장님 부사수 하면서 잘 배워도? 반장님, 얘 데리고 다니면서 잔심부름 같은 거 좀 시키세요. 많이 바쁘실 텐데 제가 부 하나 붙여드릴게요. 상우는 만족스러운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 않아도 전동차나 태양열 충전기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관심을 보이던 상우였다. 진아씨는 임시로 애들 보호자 좀 부탁드립니다. 새로 만든 마을에 사람들은 제법 있는데 아이들은 처음이거든요. 나중에 선생님도 뽑을 생각인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후보로 넣어드릴게요. 니들 언니 말 잘 들어야 돼. 알겠지? 분위기가 좋았다. 앞으로 편한 일만 있진 않겠지만 당분간 진혁은 이 분위기가 지속되길 바랬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두 줄 수 있다.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고 용기가 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죄 지은 자를 용서를 주고 복수가 필요한 자에게 무기를 쥐어주마. 대장님의 지휘 아래 엽기들을 몰아내고 우리 세상을 만들 것이야. 그러니 모두 나와. 이빨 부대로 들어와라. 진수는 마치 광신도처럼 도로 한복판에서 칼을 들고 외쳐대고 있었다. 상혁이 그랬던 것처럼 아예 하나를 줄로 묶어 허리춤에 매단 채웠다. 그날따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로 보아 엽기들은 근처에 없는 듯 했다. 하지만 진수는 포기하지 않고 그런 말을 사방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다행히 진수의 노력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진수가 외치는 곳과 멀지 않은 건물에 군인 복장의 몇 명의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말했지만 최민규 대위는 대답하지 않고 진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괴물토벌 작전 실패, 괴물들에게 도륙당하던 부대원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나날들, 이제 자신의 중대원 중 남아있는 사람들은 20명도 되지 않았다. 그마저도 건물 안에 완전히 고립된 채 기약 없이 버티고만 있는 상황이었다. 남은 거라곤 엽기에 대한 공포심과 해소될 수 없는 분노뿐. 이런 상황에서 진수가 뱉어내던 말은 최대위에게 이상한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 중대장님, 쫓아낼까요? 미친 사람 같은데 괜히 괴물들 끌어들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제야 최대위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 조금 더 지켜봐.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저러겠지. 병사들은 조금 의문스러워했지만 별말 없이 명령에 따랐다.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은 병사들은 전부 죽거나 도망쳤기 때문에 남은 인원들은 최대위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부류였다. 여전히 진수는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진수와 멀지 않은 곳에서 엽기가 나타났다. 그래도 소리를 질러댔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최대위를 포함한 모두는 긴장한 채 혹여나 들키지 않을까 몸을 숨겼지만 오히려 진수는 마침 기다렸다는 듯 환호성을 질러대었다. 보아라, 이것이 이빨의 힘이다. 대장님이 내려주신 힘이란 말이다. 진수는 주저없이 옆에 있던 아이에게 칼을 박아넣었다. 그리곤 달려오는 엽기를 마주했다. 와라! 죽여줄게! 전부 다 죽여줄게! 그리고 잠시 후 놀란 얼굴의 최대위는 대원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가서 저 사람 데려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도착했네요 이제. 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진혁은 전동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그들이 멈춘 곳은 막다른 시골길이었다. 그런 진혁의 시선으로 넝쿨들이 잔뜩 자라있는 벽이 보였다. 상호가 말했다. 혹시 비밀문 같은 거라도 있는 거예요?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기다리라는 제스처를 취해 보였다. 곧 넝쿨들이 자란 벽이 한쪽으로 움직이며 숨겨진 길이 드러났다. 굴다리인데 넝쿨이 자란 벽으로 막아놓았지. 이 정도는 숨겨야 안전지대 아니겠어? 진혁은 자랑스레 말했고 상우는 그냥 삿발이 구경 온 느낌이라 생각을 잠깐 했을 뿐이었다. 아이고 고생했네 진혁이. 손님들이 많구만. 애썼겠소? 안에서 벽을 움직이던 사람들이 진혁에게 인사를 건네었다. 진혁은 모두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마을 안으로 안내했다. 활기차네요. 몇 명 정도 있어요? 진아의 물음에 진혁은 기억을 떠올려 보고는 대답했다. 50명쯤 될 거예요. 옛날 기령마을 사람들, 도망치면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저나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들. 아직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슬슬 구색을 갖춰가고 있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진혁과 일행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꼭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온 느낌이 들어 안심이 되었다. 평범한 시골 동네긴 한데 집도 충분하고 장비도 제법 있어요. 지하수가 연결되어 있어서 식수 걱정은 없고요. 농사 짓던 분들도 많아서 식량 작업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태양열 발전기랑 휘발유로 돌아가는 산업용 발전기도 갖춰놔서 전기를 쓸 수 있고요. 물론 아껴야 하니 제한적으로 쓰긴 하지만 진혁은 자랑스레 말했다. 사실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난리통에 이렇게 갖추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게 분명했다. 그들이 마을 회관 건물에 도착하자 그곳엔 중년의 남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드리세요. 예전엔 기령마을 촌장이셨고 지금은 여기 거주지 총책임자세요. 촌장은 모두에게 인사를 건넨 뒤 진혁에게 말했다. 자네가 이번에도 고생 많았네. 다들 힘들 테니 어서 쉴 곳으로 모시게. 그리고 대략 정리가 되면 내게 찾아오겠나? 내 있기니 할 말이 있네. 진혁과 일행은 촌장에게 감사를 표했고 머물 집으로 향했다. 평범한 시골집이었지만 방도 3개나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당분간은 같이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반장님은 안방 편히 쓰시면 되고 상우랑 윤성이가 작은 방, 진아씨는 수지랑 시연이랑 같이 저기 안쪽 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황 반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늙은이 혼자 그 넓은 방 써서 뭐하게. 난 작은 방이면 충분해. 안방은 아가씨랑 애들이 쓰는 게 좋겠어. 진아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안방에 머물기로 했다. 제가 머무는 집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따 한번 구경 오세요. 아, 식사는 마을 회관 옆에 식당에서 같이 먹어요. 당분간은 거기서 드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민호기모 솜씨가 진짜 기막히거든요. 윤성이는 약사 아저씨 먼저 보러 가야겠다. 붕대나 소독약 같은 건 충분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 반장님은 입구에서 본 김씨 아저씨께 물어보시면 뭔가 할 일을 주실 거예요. 상우 데리고 다니면서 이 거주지 발전에 힘 좀 써주세요. 당분간 진아씨는 애들 잘 돌봐주면서 선생님 역할 좀 부탁드리고요. 진혁은 뭔가 급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같이 거주지에 생활하다 천천히 마을에 대해 알려줄 거라 생각한 진아는 그런 진혁에게 물었다. 진혁씨, 혹시 어디 가세요? 뭔가 빨리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진아의 말에 진혁은 상우에게 말했다. 애들 데리고 마을 둘러보고 있어. 사람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그동안 애들이 없어서 다들 좋아하실 거야.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알겠지? 상우는 눈치 빠르게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아무래도 저는 바로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아는 놀랐지만 이미 황 반장은 예상하고 있었는지 담담했다. 자네, 형이란 사람 때문인가?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분명 살아있을 거예요. 살아남아서 또 끔찍한 짓거리 준비하겠죠. 뭔가 뚜렷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둘 순 없어요. 어떻게든 찾아서 뭐라도 해야죠. 두들겨 패서 데려오든 아니면 꽁꽁 묶어서 가둬놓든. 진아는 무언가 말리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대신 황 반장이 말했다. 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내 말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신중하길 바란다네. 지금 자네 몸이 멀쩡한 것도 아니고 또 이렇다 할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나가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일세. 우선 몸을 추스르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건 어떤가? 솔직히 말해
자네 형은 엮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지만 사실 자네한테는 없다고. 이미 시작부터 힘든 싸움이라 말했세. 진혁은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사실 마음이 급해서 무작정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 황 반장의 말대로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니었다. 우선 윤성을 데리고 그 약사분을 찾아가 치료에 전념하게 그동안 계획을 짜보자고. 나가는 건 그때가 되어도 늦지 않아. 지금 무턱대고 나가는 건 위험하니 조금만 여유를 가지게. 황 반장의 말과 간절한 진아의 표정을 본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지만 차차 대책 마련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혁이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